안녕하세요. 저 오늘 GV를 하러 온 베테랑 2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오늘 GV를 위해서 우리 GV 모더레이터를 해주실 김영진 교수님, 김영진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테랑 2에 도움 주신 분, 그 크레딧에 도움 주신 분에 올라오시는 조인성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진행자인데 또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아니, 우리 이 감독이 예의도 바르시고. 우리 간단히 인사는 나눴지만 우리 조인성 배우부터 조금 긴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조인성. 옆집 찾아서 왔어요. 글쎄요, 감독님과 워낙 인연도 있고 또 베테랑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베테랑 2에 출연할 뻔 했었으나 무산되었던 최종 오디션에서 그때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좀 연기력이 좀. 네네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나마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주인공 유 감독님도 긴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이게 개봉 진행하고 진행 중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 조인성이 GV를 하지? 라고 해서 뜬금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베테랑 2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진 평론가님하고 GV를 하게 돼서 제 영화에 대해서 아주 잘 항상 잘 분석한 글을 써주시고 항상 당근과 채찍을 잘 저에게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과 함께 좀 이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김영진 평론가님의 생각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객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궁금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시작부터. 우리 유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당근과 채찍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당근만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채찍을 휘두른 적은 없고요. 늘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만 있고, 저는 사실 한동안 굉장히 활발해야 될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끔 평을 쓰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썼습니다. 써서 잡지에 송고를 하고 왔는데,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평론 정리를 좀 하고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 2는 베테랑 1의 속편이지만 전혀 다른 결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1편은 굉장히 명랑쾌활한 절대 악인을 응징하는 쾌감을 주는 한때 성룡 PD였던 유승환 감독이 지은 유감없이 발휘된 영화였다면 이번 두 번째 영화는 절대 악인을 다수가 응징하는, 우리 모두 다수가 응징하는 그런 풍조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결한 것인가, 우리 내부에 어떤 결함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아주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을 노리는 영화에, 오락 영화의 틀을 빌어서 아주 용감하게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개될수록 심지어 느와르 톤도 점점 어두워지고 액션 연출도 굉장히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잘 조율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유승환 감독이 좀 물이 올랐다는 게 제가 군함도 보면서 느꼈는데, 시나리오를 볼 땐 몰랐는데 영화를 보니까 전부 군중 장면이에요. 그래서 와,
솜씨가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군중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스펙타클인데 그 스펙타클이 주는 쾌감이 있잖아요. 엄청난 사이즈의 인물들이 나오고 동선이 막 복잡하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걸 보는 걸 즐기고 심지어 중계하고 이런 유튜버들의 그 함부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까지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정한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된 게 인상 깊었고 특히 남산 초반에 남산 그 장면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잘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튜버가 이렇게 중계하는 그 시점이 들어가면서 이 관음적인 거, 엿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시선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중층적인 단일하지 않고 중층적인 시선을 계속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영화가 전개될수록 보면은 1편에서는 그 서도철 형사가 이제 너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대중의 응원을 받으면서 절대악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2편에서 서도철은 너무 고독해요. 마지막에 가서 별로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홀로 고독하게 굉장히 피곤하게 그걸 싸워서 이기는데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아. 그래서 유승환 특유의 그 유머가 나오잖아.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대면서 앉아있는데 동료들이 또 징징대면서 같이 앉아있는 매우 유승환적인 시그니처가 될 만한 장면을 끝나면서 이제 화룡전정으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감흥은 제가 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느낀 소감은 1편과 전혀 다른 결로 굉장히 복잡한 액션 할도 찍으면서도 우리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결하게 이 정의감 넘친 집단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조급하게 지워버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는 준경 감독의 연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까지. 특별히 저희가 뭐 짜고 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아주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일단 우리 또 같이 밀접하게 작업하시는 조인성 배우께 먼저 여쭤볼게요. 배우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액션도 같이 해보셨고 이 영화에서의 그 액션 연출의 결이랄까 이런 걸 아까 오디션에서 떨어지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영화를 했더라면 이런 심정으로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남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베테랑 2 시나리오를 이제 모니터를 해달라고 감독님한테 처음 어떤 받았던 게 미국에서 어떤 행사를 갔다가 좀 시간이 제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책을 모니터를 한번 해주지 않겠냐고 해서 바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저의 생각을 감독님께 얘기를 했었고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독님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의성 그리고 관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 두 번째 질문은 젊은 배우가 이 역할을 이 배역이나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그때 뭐 혜인이로 뭐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내가 혜인이라면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긴다. 뭐 그거는 배우만이 알고 있는 약간 직감적인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악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배우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 곳을 잘 채워가면서 캐릭터를 운영해 나가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데 유승환 감독님 하면 액션, 활극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와 이 관계 그리고 개연성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제로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액션 활극이 배우들이 움직이거나 이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아무래도 탄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액션보다는 캐릭터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드라마 찍을 때가 가장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배우가 이제 그렇게 캐릭터 플레이를 감독님과 같이 해가면서 작업을 유승환 감독님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젊은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굉장히 반가워했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 감독도 한 말씀 해주세요. 조인성 배우의 그 오디션 탈락한 역할은 밀수 끝나고 이제 뭐 시나리오 모니터도 하고 하면서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 오프닝 보면 왜 그 동영사가 처음 와가지고 앉은 그 도박 테이블에 구성원들이 밀수의 그 해녀 배우들이거든요. 그 약간 이제 그냥 만든 사람들끼리만의 농담인데 그 밀수에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도박으로 탕진하고 뭐 이러고 있고 그 보면 이제 돈 관리하는 인물이 담배 물고 막 그 돈을 고무줄에 넣어서 이렇게 돈 자루에 채우는 인물인데 그 역할을 조인성 배우한테 맡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 그 제가 연락해서 자기한테 그 돈 세는 거 연습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뭐 자기는 큰 역할인 줄 알고 막 돈 세는 거 열심히 또 막 하고 그리고 그날 현장에 염정아 배우도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오프닝이 보면 이게 약간 지금 이게 방방 뜨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인성, 염정아 같은 스타까지 들어와서 카메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그 뒤로는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이게 확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계산은 그냥 전체 요리를 약간 안정되게 이렇게 좀 달달하게 해놓고 이 본 요리는 하드코어야 이러고 가는 거였었는데 그 스타까지 나와서 그 카메오를 하게 되면 좀 이게 너무 덜컥거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 탈락이야 이러고 연락을 했었죠. 그 팬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거디시 이후에 점점 역할이 좀 줄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시간들이요. 이렇게까지 가자는 건 더 이상 자네와 안 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뭐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게 됐었죠. 그리고 촬영 초반에 이제 정인 배우가 이제 결정되고 이 정인 배우가 그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항상 좋은 사람인 상태로 누군가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작용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부담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게 되면 그 책임감이 크니까 부담을 엄청 갖고 있어서 황정민 선배가 1박 2일 동안 그냥 근교에 가서 우리끼리 MT를 가자 그냥 가볍게 대본 읽고 그냥 수다 떨고 술 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 근교에 펜션을 잡아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가서 하는데 그때 조인성 배우가 이제 지원으로 와줬어요. 그래서 정혜인 배우를 만나서 유승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막 이러고 뭐 얘기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어쨌건 정혜인 배우보다 선배로서 이 또 정혜인 배우의 얘기를 부담을 막 들어주고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인성이란 사람이. 그래서 정혜인 배우가 그때를 분기점으로 좀 진짜 많이 좀 이렇게 확 뭐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되게 좀 고맙죠. 조인성 배우한테.
저 도움을 많이 주셨네. 뭐 별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의 마음에 완전히 뭐 감히 뭐 동기화돼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승환 감독님과 또 정민이 형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영화의 지량이 되게 연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막 짓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충분히 능력치가 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좀 못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면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편하게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본인이 이게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은 이제 포함시켜서 캐릭터의 또 구축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라. 안 돼 아니면 말고 뭐 되면 땡큐고 이런 마음으로 좀 현장에 임하면 좀 더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정혜인 배우 연기가 아주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 하기 어려웠던 연기였을 것 같아요. 속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 쓰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속을 알 수 없어서 무섭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겉은 굉장히 멀끔하게 보이고 이래서 아주 그 사악한 끝을 알 수 없는 걸 감추고 있는 아주 잘생긴 빌런으로 적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적인 평가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혜인 배우에 대한. 당연히 저는 그 정인 배우의 연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선량해서 제가 정인 배우와의 첫 만남이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었던 시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시동 현장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짝다리도 안 짚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른 생활 사나이는 뭐지?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탁 해맑게 웃고 있고 그리고 술 주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는데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면 꼭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보기랑 다르게 이 그 전완근 요새 유명해진 그 정혜인 전완근이 실제 막 그 등 근육 막 이런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화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뭔가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분출을 제대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진 않고 그냥 그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 돼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악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운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욱해가지고 뭐 좀 발산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꾹꾹 담겨 있는 거예요. 저거를 약간 건드리면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 오히려 연기가 눈이 마스크를 쓰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답답하다가 이 눈으로만 표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마스크 쓴 히어로들 보면 마스크가 오히려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감춰주니까. 그 약간 영화 속의 인물하고 비슷하게 그 마스크를 쓰고 연기할 때 좀 눈이 훨씬 더 막 제가 못 봤던 눈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액션할 때는 뭐 거의 보니까 본인이 액션을 하면서 자기 안에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와 화를 막 폭발시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도
되게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고 선량하고 한데 약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만의 이 화를 다스리고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방식을 좀 안정적으로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뭐 어떤 특별한 포인트에서 막 광적으로 이렇게 뭐 해소를 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는데, 정혜인 배우는 광기가 좀 있어요, 연기할 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찍는 내내 와, 이게 정혜인이 지금 우리 영화를 살리고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대에서 다니면서 막 혜인아, 자기가 살렸어 우리 영화를 이러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죠. 글쎄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같은 배우끼리 뭐 평가는 사실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600만 가까이 되는 관객 여러분들의 선택은 우리 정민이 형이나 여기에 베테랑 2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혜인이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에 이 친구의 연기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는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고 어렵게 다가가는 느낌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전 이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감독님과 만나서 또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또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 나오니까 그 잠깐 격가지로 세서 전적들 밀수 뭐가 되지 잠깐만, 이게 현장에서 같이 하는 유승환 감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 황정민 배우가 그러더라고. 유승환 잘 찍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액션 찍을 때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잘 찍어 막 그랬거든. 그 밀수에서 그 명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 같이 할 때 서로 그 호흡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모가디슈는 사실 액션 부분은 많지 않았고 카트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 부분은 이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밀수는 아무래도 이제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액션을 했어야 됐고, 사실 지금은 지나간 기억이라 그런지 모든 게 추억이고 잘 인간이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 베테랑 2를 시사회장에서 박정민 군과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액션 씬이 막 나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영화에 만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 정민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우리 죽겠는데? 정민이도 그럴 것 같죠, 형? 야,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아프다, 야, 보는 내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감독님과 또 앞으로 또 같이 또 작업을 할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과 액션을 하면서 옛날에 또 이랬었지라는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었고 빨리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요즘은 사실 액션이 많잖아요, 모든 영화에. 근데 액션이 약간 무슨 뮤지컬 보듯이 그냥 안무되거나 너무 이렇게 판타지로 보이잖아요. 심지어 너무 많이 죽이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 유감독 영화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중간에 그 옥상에서 비 올 때 싸우는 장면도 보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거기서 보면 근데 이명세 감독 영화는 약간 슬픈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액션이 슬프고 뭔가 상실감이 느껴지고 약간 서정적이야. 근데 뭐 점, 선, 면 이런 게 막 형체가 흐려지면서 굉장히 미학적으로는 그 비슷한데 되게 아파요, 느낌이. 저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액션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 끝나고 보현이를 만났는데, 안보현한테 야, 너는 특별 출연인데 이렇게까지 갈아 넣으면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진짜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보현아. 형,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제가 뭐 영화 찍고 제 영화 찍으면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없고요. 그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스스로 저는 어려서 제가 처음 액션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 성룡 영화를 보는 것부터 좋아했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룡 영화를 보면 그게 막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스턴트의 강도는 진짜 고통스러운데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신나거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성장 뭐 이제 10대 시절에 뭐 영웅본색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막 총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막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정성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근데 왜 나는 이런 액션 장면을 묘사할 때 내가 정작 좋아하는 것은 그런 안무되어 있고 그런 어떤 액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쾌감 혹은 어떤 서정성 뭐 이런 것들에 매료됐었는데 왜 정작 내가 만들면 고통이 더 느껴지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그냥 왜 그러지라는 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무의식의 표현일 텐데 그냥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여서 그냥 학교에 등교를 하면 그냥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얻어맞으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두드려 맞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라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하도 맞아서 이 폭력에 대한 기억이 그 대신 뭐 말짱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좀 약간 번민의 상태랄까?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막 때리고 하고 막 신나게 막 하는데 근데 저 폭력은 폭력인데 저것을 그러니까 찍으면서도 사실은 괴로워요. 이렇게 액션 이를테면 베테랑 같은 데에서 막 해서 이제 당연히 주인공이 마지막에 악당을 더 때릴수록 관객들은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1편에서 조태호를 정작 몇 대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철만 뒤지게 맞고. 근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악당을 그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냥 즐기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아마 그 액션에서 이것이 설계가 그러니까 그 서사의 설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액션 장면에서 장면 자체의 과격함은 막 이어지는데 저는 관객분들이 약간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실제는 폭력들을 또 눈으로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을 오히려 액션을 정교하게 찍어서 영화적으로 막 이 활력 넘치게 보여질수록 이것에 대해서 역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길게요. 유승환 감독이 사실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부터 해가지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적 감각의 대사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또 그 이면에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킬과 하이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베테랑에도 투에도 되게 따뜻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료애와 가족애 그거에 대해서 심금 울린 장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직접 얘기하니까 무한하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그 장면이 아까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서도철한테는 두 가족이 있죠. 경찰 식구.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니까요. 근데 이 베테랑에서 나오는 이 경찰 식구들, 그러니까 마치 그 일이 본인 일처럼 다 같이 걱정해주면서 서도철의 가족이 있는 이 공간에 같이 들어와서 걱정해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짠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무슨 일이 나거나 제 동료들이 무슨 일이 났을 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가만히 지켜봐주고 했던 그 직장 동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직장 동료죠. 전화 한 통화 넣어주고 지금 어디야? 어디 있어?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족의 의미가 감독님도 두 가지의 지금 실제로 또 외운의 또 이끌고 계시지만 그 외운의 강의 분위기도 사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모습, 어쩌면 감독님의 모습을 또 그런 식으로 또 투영한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정겹고 반가웠고 좋았었어요. 잘 되고 있지, 유 감독. 하여튼 근데 이제 얘기 중에 몇 분은 밖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하철 시간 때문에. 네, 저는 걱정해요. 좀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신다면 제가 조금 더 웃겨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으나 제가 예능을 좀 출연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좀 뭐 감이 좀 없는 건지 오늘 밤은 저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늦게 끝내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면 큰일 나고 봉변 당하실 것 같다. 죄송합니다. JR 7번 분 질문 받을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GV가 그 베테랑 한 편에 조인성 배우님 출연을 염두에 둔 빌드업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선우가 그 범죄자 사냥에 빠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생각 못했는데 우리 나가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 베테랑 3편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 영화에 되게 가깝게 붙어서 자기 영화처럼 생각을 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롯데 월타가 지역구다 보니까 부르면 나올 것 같은 예감에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근데 나가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진행을 하던 여러 버전, 제가 시나리오를 초보에서부터 이 완성고가 나올 때까지 심지어 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대본을 계속 손을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는데 초창기 버전에 정혜인 배우 캐스팅을 하고 난 직후에 이 박선우가 왜 해치가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 있는 전사가 있는 버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사실 그 버전을 누락시킨 이유는 일단 첫 번째 1편이 워낙 이제 성공을 해서 그 악당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았지만 이것은 이제 베테랑이라는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인물은 서도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도철의 성장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서도철이 자신이 상대할 때 명확하지 않은, 자신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그 곤란함이, 그러니까 서도철의 성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한테 되게 중요했다고 봤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인물은 저는 약간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인물한테 명확한 모든 답을 이 영화 안에서 줘버리면 제가 관객분들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인물이 결국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혼란인데 그냥 혼란 자체로 두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 인물은 사실은 그 해치 이 이후에 여러분 쿠키 보셨죠? 해치가 탈출한 이후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되게 명확하게 모든 사연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족사가 그 1편의 아주 중요한 인물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이 사람을 탈출시킨 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베테랑 1편 그러니까 베테랑의 외전인데 그 베테랑의 1편의 이 이야기와 연결이 돼가지고 풀어져가는 액션 진짜 액션 영화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정혜인 배우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베테랑 3편은 지금 황정민 선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뭐 또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사람 일이.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디션에 한번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또 오늘 기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한 4년 후에 또 오늘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A열 24번? 네, A열 24번 분 질문해 주세요. 네, 근데 두 개를 질문해가지고 어떤 걸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혼자 망상을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액션 영화 시리즈가 베테랑하고 범죄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 세계관을 같이 해서 한번 그 번외 작품으로 만드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그 세계관이 충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1편에서 아트박스 사장님이라서 그러니까 쌍둥이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마동석 그 선배 만나가지고 막 이제 우리도 알거든요. 그 요구가 있는 걸.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파출소 직원으로 설정을 할 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배급사가 달라서 이 캐릭터의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뭐 이게 재밌는 기획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그 저희와 이제 친한 강풀 작가가 예전에 강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디어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우영구 형사하고 그 공공의 적의 강철중하고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는 한 10년도 더 된 아이디어였는데 뭐 이제 그런 식의 이건 영화 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재미잖아요. 근데 뭐 마동 선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람 일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디 약속 있으신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분씩 나갈 때마다 1분 단축한다고 협박을 해야겠다. 제가 G열 25번 분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팬이고요. 지금 저 N차 관람하고 있는데 감독님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 조인성의 팬이신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두 분 다 우리가 팬입니다. 리액션을 정확하게 감독님 영화 다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배우님도 팬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하나 여쭤볼 거는 이제 배우님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 옥상에서 그 비 오는 그 되게 춥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촬영하시면서 뒤에 보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뭔가 가장 뭐 애쓰셨던 그런 씬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조인성 배우님께 궁금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배우님들 도와드린다고 MT 간다는 걸 기사에서 저도 봤었거든요. 가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얘기가 전부고요. 뭐 정민이 형이랑 오랜만에 뭐 수다 떨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 고기 몇 점 주워 먹고요. 네. 고기 맛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육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 손길이 많은 거는 그런 액션 장면들이 좀 힘들긴 하죠. 이렇게 남산 이런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남산 가보시면 거기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3,400명의 사람들을 이제 하고 거기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또 안전장치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옥상도 실제로 옥상이 요즘 건물들이 배수 설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그렇게 찰랑찰랑 안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그 막으려고 또 막 그 배수구들을 막고 뭐 하고 또 제작부들은 촬영 끝나면 그 물을 또 다 빼고 주변에 뭐 이제 그런 아주 뭐 잔속길들은 많이 가는데 액션 장면들은 오히려 그 향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또렷하고 명확해서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뭔가 이렇게 더 헷갈리는 건 덜 헷갈리거든요. 그냥 가면 되니까. 누가 누굴 때린다, 맞는다, 구른다, 뭐 한다 이런 행위를 명확하게 포착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 이제 많은 부분이 이게 심리를 묘사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우리 영화에서 가장 좀 그 황정민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를 먹었던 것이 국가수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 지금 민강훈이 진범이라고 밝히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잡아온 증거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 좀 긴 시간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딱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오히려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계속 이걸 그 대화의 내용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환경들을 바꾸는 블로킹도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것이 너무 번잡하면 대화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들을 잡아줘야 되고 그 대사가 또 되게 기니까 그 황정민 선배님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현장에 어쩔 때는 스태프들보다 더 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먼저 와서 아침부터 막 현장을 다 점검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준비하고 막 아침부터 이러는데 이 양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배터리가 금방 나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주변에 막 그 상대 동료들 대사 뭐 세팅 이거 다 신경 쓰느라고 자기 대사 외울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자기 대사 깜빡깜빡 해요. 그러니까 대사 분량도 많고 그게 전환을 이루어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그 압박이 또 본인한테 작용을 해서 제가 기억하는 베테랑 2편은 저한테는 그 장면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설득이 돼야 이제 그 박선우를 쫓아서 가는 게 되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뭐 그 코미디를 발생시키거나 액션을 하거나 무섭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목표 방향이 있으니까 레퍼런스들도 많이 있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H열 14번 관객분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베테랑 두 번째 봤는데요. 잘 봤고요. 저 아까 조인성 배우님한테 질문 남겼었는데 만일 베테랑 3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캐스팅 수락을 하신다면은 서두철과 같이 되게 몸은 많이 힘들지만 정의로운 캐릭터 대 이제 몸 하나도 안 힘든 빌런 중에 어떤 걸 수락하시고 싶으신지. 몸은 안 힘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질문했던 연장선으로 감독님의 이제 연출자로서는 그런 씬들이 더 브로킹이라든지 뭔가 템포라든지 연출가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배우는 그 비 오는 날 그 액션 씬을 보면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또 물도 찰랑찰랑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안에 수트를 뭐 입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수차로 뿌리거나 그러면 이게 겨울이다 보면 이게 약간 얼굴을 베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물도 어딘가에 새고 이러면 이제 뜨거운 물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참 육체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손가락을 한 번씩 눌러본다든가 허벅지를 한 번씩 꼬집어 본다든가. 근데 그게 그 화가 다른 거에 대한 화가 아니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으로 이렇게 몰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화가 나요. 감독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다들 화가 많이 나 있었겠다 뭐 이러면서 봤던 기억도 들고, 그런 면을 봤을 때 네, 몸 힘들지 않은 캐릭터가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지켜본 조인성이란 배우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면 자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표를 쓰고 형사면 사표 쓰거나 법인이면 자수할 수 있어요. 네, B열의 19번 광역분 질문해 주십시오. B열의 이성희 삼촌 잘생겼어요. 어디 안 보였어요? 저 고맙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팩도 계속 붙이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저도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자, 질문 끝난 거죠? 한 번 더? 오케이. H2번 관객분 질문해 주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H2번 저쪽. 저 우선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조인성 배우님의 질문은 조인성한테 하셔도 돼요. 좀 괜찮아요. 좀. 사실 저는 베테랑도 2회차 관람이라 류승환 그 감독님의 아주 팬이지만 예, 알아요. 네네네. 하셔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더 비참해져서 그래요. 네, 조인성 배우님의 아주 오랜 팬이라 사실 질문은 조인성 배우님께 드렸는데요. 좋습니다. 예.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은 만약에 베테랑에 참여를 하신다면 굉장히 탐났던 배역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2에서는 안도현 배우님의 캐릭터가 잠깐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이게 보현이니까. 실제로 보현이는 복싱 선수였어요. 체육 고등학교를 나왔고, 메달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친구고요. 저는 이제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도 안 좋아서 그런 역할 하면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글쎄요, 베테랑 2 너무 재밌게 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가실 분들 계속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장면 아주 좋았는데 그 주인공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유승환식 치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인공에 대한 그 나까지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그 주인공은 그 순간에 또 통절한 자기 반성도 하고 근데 짜다라는 그 반응 가지고 그 주인공과 그 가족에게 치하를 하는 그 장면 보고 와 감동 많이 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유승환식 인사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서를 한국 영화에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꾸준히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거의 2년에 한 편꼴로 저는 딱 이 페이스를 계속 찍어서 계속 좋은 그 기록을 계속 남겼으면 하는 마지막 덕담을 건네면서 두 분의 또 마지막 멘트를 듣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라면 먹는 시 참 인상 깊었고 그냥 저는 라면을 끓이는 사람으로서 왜 라면을 그렇게밖에 못 끓였을까? 물 양을 그거 잘 나와 있는데 뒷면 딱 보면 그렇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뭐 라면 끓이는 사람으로서 저는 좀 봤고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장의 에피소드를 또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대화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베테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나중에 또 감독님과 저희가 또 GV를 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웃길 수 있는 그런 배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라면 황선배가 직접 끓인 건데 알면 큰일 나겠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장면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제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갔냐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1편을 만들고 나서 제 예상을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둬서 그 성공이 어느 순간 좋으면서 되게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사실 목표했던 박스오피스 성적은 400만 정도의 관객이 저의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의 3배를 넘는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사건 뭐 뉴스 자료 화면에서 뭐 베테랑의 대사들을 인용해서 자막을 쓰고 베테랑에 있었던 장면들이 짤로 막 돌면서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어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사이다 같은 효과를 주는 것들로 막 이것이 확산이 되고 시간이 계속 쌓이면서 제가 이 편을 쉽게 못 만들었던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화가 영화에서라도 내가 이걸 복수로 해서 막 통쾌하게 해결해봐야지 했는데 실제 사실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는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했지만 실제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체했을 때 뭐 사이다 마셔서 트림 한번 뭐 해서 이게 채기가 사라지면 좋은데 이 채기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사이다를 마시면 이게 위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손을 따든지 병원을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들이 계속 남아서 이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과연 이 정의가 그렇다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진 건가? 우리는 다 각자의 정의 안에서 지금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해리스의 정의가 있고 트럼프의 정의가 있잖아요. 다 각자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선택이긴 했지만 그럼 어쩜 우리
각자 안에 갇혀 있는 정의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서도철이 1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1편을 보면 서도철 형사는 그 사건을 조작도 하거든요. 그 자기가 이게 막 맞은 것처럼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피를 묻혀서 자기가 자해해서 막 하는데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볼 때 사건을 조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의 집행자가.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극장에서 관객들이 재밌게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부채감이 계속 쌓였었어요. 그래서 속편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달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서도철이 어떻게 해서든 성장하는 모습까지를 도달을 해야 오히려 그러니까 박선우, 해치라는 역할은 이 서도철을 이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은 서도철이 수갑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조서로 네가 왜 그랬는지를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전문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마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멘트는 내가 할게. 좀 기다려. 두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아는 말 진짜 잘하네. 오늘 진짜 말 잘하시는데. 베테랑도 너무 좋은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힘든 거 아시죠? 저희 인터넷 안 보고 있대. 그러니까 널리 퍼뜨려 주세요. 베테랑2는 아주 잘 만든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습관인데 유성 감독이 아까 저 잠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다음 영화 진짜 죽일 것 같아요. 맨날 그래. 지금 영화 끝나고 다음 영화 진짜 죽일 것 같아요. 뭐 이러는데 이 두 분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언젠가는 한 3년 후, 2년 후 다시 한번 만납시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한번 또 다시 좋은 영화로 만나실래요? 좋습니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